안녕하세요, 네이버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늘 할 말이 넘쳐나는데 거의 2개월을 영상을 안 올려서 할 말이 쌓인 터라 이야기를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하려면 대본을 보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핵심만 이야기해도 무지하게 긴 거 아시죠? 제가 23년 11월 초에 마지막 영상을 이 채널에 올렸었는데 그때 1월 말에 영상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서 간신히 2개월을 기다렸어요. 제가 제 입으로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자는 저만의 법칙과 규칙이 있어서 커뮤니티에 중간근황 한 개 올리고 영상을 안 올리고 답답해도 계속 참았답니다. 그때는 진짜 여러가지 사정이 한 번에 다 몰아쳐서 도저히 멘탈을 평화롭게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시각화했던 것 중 부정적인 것도 하나 일어나게 되어서 큰 돈이 나가게 돼가지고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했었거든요. 그 말고도 여러가지 등등등. 그리고 뒤에 배경이 바뀐 거는 제가 위치를 바꿨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컴퓨터 앞, 데스크탑 앞이 아니고 여기 노트북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살짝 뒤에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상 안 올렸던 2개월 동안 제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여전히 쭉 봤었는데 알고리즘으로 제 채널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알고리즘으로도 분명히 사람들이 들어오실 텐데 왜 댓글을 안 남겨주시지 했었는데 요즘 드디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의 첫 순서는 제 채널 소개를 할 거예요. 좀 길지만 저를 이해해 주시려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들만 간단히 추린 거긴 한데 저에 대해서 아셔야 할 사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길었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제 잠재의식까지 너무 많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특이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시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모든 게 이해가 가시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얘 이상한 애네, 뭐 저런 거 신경 쓰고 앉았냐? 이러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엇이든 물어보사 해서 기억을 자꾸 삭제시키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엄청 울어가지고 22년에 조회수 1위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에 달린 응원 댓글에 일일이 하나하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고 다니고 있거든요. 진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기에 너무 감사해서 한 번도 그 인사를 못 드리시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틈틈이 들어가서 감사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타고 제 채널의 유입이 천천히 드시는 형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에 굳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제 소개를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동안 안 해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채널명은 이제 22년 1월달쯤에 처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한 무무리 분이 채널명을 승미로 찾아서로 지어주셨어요. 제 채널 처음에 승미를 찾아서였었거든요. 지금은 승미 속마음으로 바뀌었지만 근데 이제 승미를 찾아서는 단기 기억 상실을 주제로 하는 영화 도리를 찾아서 해서 살짝 변경해가지고 이제 도리 대신에 제 이름이 승미를 넣어서 승미를 찾아서로 채널명 지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분이 해주셨어가지고 아 이걸로 하자. 그리고 구독자들이나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그냥 시청자분들까지 모두 저와 인연이 닿은 소중한 저 친구이기에 보시는 분들 모두 이모들이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예, 영화상에서 도리와 이모는 절친이거든요. 근데 전 이제 기억력을 회복해서 도리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채널명을 도리를 아니 승미를 찾아서 해서 승미의 속마음으로 바꾸게 됐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기억을 삭제하는 건 아니지만 1분 전, 30초 전도 제가 뭐고 있었던 건지도 한참 생각을 해야 기억이 나는 망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수시로 메모를 해야 되고, 할 일 바꿀 때도 폰에 기록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내가 뭘 썼나 알 수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메모를 안 하고 살기에는 하루에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나중엔 너무 아까워요. 그 시절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하고, 망각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하면 수시로 까먹는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메모를 하라고 말하는 거고, 또 기억 삭제하는 거랑 완전 달라서 이제 설명을 잘해주거나 메모한 걸 보게 되면 아 맞다 하고 이렇게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시험에도 또 어려운 데서도 써먹기 위해서 메모한 거 자꾸 반복하라고 하는 거고, 저도 똑같이 평소에 또 써먹기 위해서 메모한 거 자꾸 보면서 복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 생활을 메모한 거라든지 공부했던 내용을 메모한 거라든지. 기억을 삭제시켜버리면 아무리 사진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상세하게 끝나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줘도 내가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슬픈 현상이고요. 망각 현상은 설명만 잘해줘도 사진만 보여줘도 영상만 보여줘도 아 맞다 그때 그랬었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는 안 하게 돼서 저는 무척 만족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간의 추억은 바로 즉시 기억이 안 나도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을 할 때는 즉시 기억이 안 나면 참으로 힘이 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하는데도 시간이 이게 지체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 현상이 안 일어나게 보습을 항상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와도 그날 일한 걸 그날 메모하고 사진 찍어가면서 중간중간 남겨놨던 걸 집에 와서 다 풀어가면서 글로 쓰면서 또 복습을 하고 있고요. 전 그래도 폰 못 들고 일하는 일은 정말 극혐 한답니다. 하루만 일을 하는 건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그 첫날 일한 걸 계속해서 기억에 남기고 그거 써먹으려면 폰이 있어야 하고 메모를 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야 오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하루만 일하고 마는 거는 어차피 애초에 기억을 오래 해야 할 일을 안 시키다 보니까 폰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장기적으로 기억해라 하면 저는 진짜 난감해요. 일하면서 해둔 기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전 일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억을 삭제시킨 게 아니라 해도 누가 제가 일하면서 생각했었던 거 똑같이 제가 생각했던 거 똑같이 설명해주면서 기억을 나게 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록을 얼마나 상세히 해두냐 안 해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일하냐 마냐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전 그래서 늘 폰을 목에 걸면서 일하고, 맨말 게 생기면 즉시 이렇게 폰 꺼내서 즉시 그리고 빠르게 메모를 합니다. 전 그래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거 극혐해요. 워치도 못 차고 일하게 하고 폰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나마 워치라도 쓰게 해주면 시간이라도 캡처해가지고 이제 생각에 저장해 둘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워치 이제 시간을 캡처해가지고 그 생각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일 마치고 나면은 그 캡처해둔 거 보면서 그때 당긴 생각들을 또 기록으로 남겨놓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말을 안 해주시다 보니까 일하다가 뭐지 못하게 하셔서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망각 현상을 경험한 건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이거는 매우 만족해요. 고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저의 기억은 매사 기계같이 정확하기에 주변인들이 저와 함께한 기억은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매번 기계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가 그 보고 읽어주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제 그 기억을 항상 매사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 기억들은 매사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정확하니까 당연히 일도 주변 사람들이 말 시켜서 절 방해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정확하게 완료를 하고요. 내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1년에 한 번꼴로 하긴 해요. 올해 실수는 벌써 했어요. 1월 24일 날 길 가다가 우산이랑 선글라스 떨어뜨려서 잃어버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수를 안 할 겁니다. 이제 제 기본 프로필을 말하자면 전 1991년생이고 24년 1월 기준으로 만으로 32살이고요. 생일이 10월 10일이기 때문에 2020년에 지금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1315일가량 동안 약 3년 반 알콩달콩하게 신혼생활을 잘 즐기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색은 핑크색이고요. 지금 제 주변에서 핑크색이 하나, 둘, 세 개나 보이죠? 이거 말고도 제 주변에 핑크가 천국이에요. 그 전부 다 남편이 사준 거고요. 자녀 계획은 아직 없답니다. 하지만 언젠간 찾아올 저희 아이 이름도 다 지어놨고 유자면 진주나 진이로 지을 거고, 그래서 저희 남편 성이 전이거든요. 그래서 전진주, 전진 이렇게 여자 이름 지을 거고, 남자 이름은 전재준, 전재진 등등등 딴중이 있다고 문제가 없게 이니셜이 JJ가 될 수 있도록 지었고요. 제가 J에도 좀 환장하게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감도 성에 꼭 지읒 되어가는 남자로 잡으려고 저희 남편 이제 전진호로 잡았어요. 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거 5년 박사님이 선물로 주신 금쪽이들의 진짜 소망, 이 책으로 육어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실제 아이를 상대로 안아보는 연습 등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육아는 언제든지 자신 있어요. 뭐 이 책에 안 나온 애기라 해도 세상에 진짜 다양한 애기들이 태어날 거니까 저를 믿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로 키워낼 수 있어요. 그리고 키는 158쯤이고 몸무게는 40kg대예요. 제가 좀 많이 말라 보이죠. 34kg에서 39kg가 왔다 갔다 거리는 절대 40kg가 돼본 적이 없는, 그리고 40kg 유지했었던 게 32년을 살면서 딱 3일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태어난 직후부터 제가 같은 학대를 받았었던 터라 평범한 사람들이 커가면서 당연히 저절로 생성이 돼야 하는 많은 것들이 몸 안에서 생성이 되지가 않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몸무게가 느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뉴스킨 파마네스를 통해서 어렸을 때 생성이 안 됐던 것들을 가스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와서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살을 안 찌운 이유는 남편이 제가 조금의 살찌는 거 워낙 극혐하는 극도로 마른 몸을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라서 받는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굳이 돈까지 들어가면서 좀 살찌우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살찌울 이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육을 늘리려면, 지금 이 몸 상태에서 근육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살이 많이 빠져야 해요. 왜냐면 저는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하는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 그럴 뿐이고, 근육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제 체지방이 빠져야 해요. 그래서 저가 계속 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볼페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야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육이 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지금 허리는 22.5인치를 몇 년째 유지 중이고요.
이것도 허리가 16인치였다가 제가 18년쯤에 6인치가 급 찌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찌게 됐냐면 제가 이 18년 전에는 가슴이 E컵이었었어요. 근데 허리가 너무 얇은 게 옷 살 때마다 사이즈 맞는 사이즈 맞는 하의를 찾는 게 너무 극도로 스트레스여서 제가 제발 허리가 20인치만 넘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슴이 E컵에서 C컵으로 확 줄고 대신 허리가 16인치에서 20인치, 22.5인치로 확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매달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야 돼요. 굵은 허리를 위해서 큰 가슴을 잃었고 대신 하의를 사는데 받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근육을 위해서 안 그래도 없는 살을 더 포기해야 하는 실정인 여자입니다. 신체 말고도 무한한 행복을 얻었다면 밖에 나가서 안정적으로 돈 버는 걸 잃어야 되고요. 저는 일상 하나를 얻으려면 큰 걸 잃어야 하는 실정인 여자입니다. 또 제가 제 채널에 사람들이 왜 천천히 유입이 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비공개로 유지를 하고 있냐고 밝히면 애초에 이 채널은 제 브이로그 채널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예전엔 자꾸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겨서 유튜브를 올려보는 게 어떠냐는 물어보다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제안 덕분에 아 맞네 하면서 시작하게 된 채널이고요. 그래서 많이 안 봐주셔도 상관이 없었던 거고 제 사생활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안 봐주셔야 좋은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채널 파라고 추천해주신 많은 분들을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제 생활이 궁금해서 브이로그 찍으러 가는 게 아니셨고 오로지 저랑 오빠 둘만을 위해서 추천해주신 거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조회수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데이트한 영상만 제가 올려왔었던 거예요. 제가 초반에 이제 브이로그 찍을게요 해놓고 갑자기 2,000분 가까이 급속도로 구독수가 폭발적으로 는 거여서 더 부담스러웠었던 것도 있어요. 아마 조회수가 제 초반 예산으로 60회 미만이었다면 제 개인 생활 또 찍어 올렸을 듯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도 제가 2016년에 사고가 났었던 것 때문에 아직 후유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많이 발음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엔 제가 말하기만 네? 네?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전 사람들이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만큼 엄청나게 많은 걸 고려하는 사람인데 그 모습이 그대로 공개가 되면 까다롭다고 무서워서 저한테 다가올 사람이 지금도 없는데 더 없어질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그걸 공개하기 싫었어요. 저의 0.1%만 고려하셔도 진짜 개까다롭네 하면서 욕먹는 케이스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봐가지고요. 제가 태생이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태어난지라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공감각, 시간감각, 교행감각, 직감 등등등 모든 감각들이 진짜 예민하게 레이더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식을 하고 난 뒤에는 낮에 선글라스를 벗고 못 따라다녀요. 자외선이 눈에 닿으면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극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막 이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앞이 보이게만 눈을 뜨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월 24일 날 선글라스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선글라스를 안 쓰고 서서히 눈을 자외선에 적응시켜 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 막아주는 양산도 샀고요. 그래서 좀 많이 무섭지만 조금씩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외선 약할 때는 맨날 워치에다가 자외선 표시가 되게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오늘은 보통인 날이네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 집안에서 선글라스 쓰고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1분이 지났다, 22분, 26초가 지났다 하는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정해둔 시간은 넘어서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아, 시간 지났는데 저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하면서 일에 집중 못하게 되고, 시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구마 삶으려고 물하고 고구마 넣어서 끓여놓고 만약에 제가 딴 거 하고 있어요. 근데 맞춰둔 타이머 시간이 안 됐는데도 마음이 왜 불편해요. 그래서 가보면 물이 다 졸아 있어서 냄비가 타버리기 직전이에요. 이런 적도 있고, 제가 추위도 엄청 많이 타서 피부로 온도도 체크 잘 안 해. 인감 온도계예요. 그래서 제가 22도 이하면 다 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따져서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제가 지금 너무 불편해요. 지금도 제 집안 온도가 21.5도인데 제가 지금 안에 내복이랑 기모 맨투맨이랑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따져서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막 너무 춥다거나 마음이 너무너무 심하게 불편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타이머도 꼭 있어야 하고 폰에 알람 맞췄던 것도 한두 개가 아니게 되고, 막 밤마다 시계가 꼭 있고 등등 구인강가 공간가 등등 한 가지만 없게 되면 저게 거슬리게 되고, 또 돌아서면 저것도 거슬리게 되고, 그렇게 사방에 다 제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 필수적으로 저의 예민한 감각을 모두 챙겨줘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주 수준급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씩 제가 현상을 감지하는 기계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숨쉬고 살아면 저한테 방해될 게 무엇인가 항상 미리미리 매사늘상 항상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때 국도의 제이인 98%의 제이였었던 적이 있었던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MBTI의 제이예요. 계획형 제이. 그래서 그 기록이 아주 뿌듯하답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MBTI 검사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저만큼 제이 수치가 높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 지금은 피력도 많이 상승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피력을 높여도 계획 없이는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세상을 적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예민한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이기가 쉬웠어요. 저한테만 강요하고 강조하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나한테도 강요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저런 생각 또한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거란 거나 알지만 이미 그렇게 잠재의식을 세팅해 둔 이상 어쩌겠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도 있어요. 다시 핵심만 정리하면 이 채널은 애초부터 키워서 돈 벌려고 만들었던 채널이 아니고 숨기고 싶은 극도의 예민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덕에 이 모습을 실제로 본 주변 실제 지인들은 저를 찰떡같이 완전 믿지만 실제로 모든 모습을 다 보시지 않은 이상 저를 믿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분들한테도 저의 본 모습을 꽁꽁 숨기게 되었어요. 또 이제 살짝 이모분들에게만 제가 처음 공개를 하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ADHD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3 때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은 거였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ADHD는 완치가 불가능하대요. 그 말인즉슨 제가 아직도 ADHD라는 거겠죠. 더 깊게 알아보니까 ADHD가 질병이 아니고
성격의 한 종류란 걸 알게 되었고, 사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란 걸 알게 됐어요. 사주 공부하다 보면 ADHD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별명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ADHD만 계속 나왔어요. 토기운이 강하면 그 성향이 되기가 쉽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토기운이 강하면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게 심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토기운이 말로 설명하기가 엄청 어려운 기술이다. 그리고 토기운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냥 대충 설명하자면 토기운이 균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은 거랑 어렸을 때부터 제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완벽히 처리하려고 하는 숫자, 또 모든 감각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고, 그래서 ADHD랑 완벽주의자를 엮어보게 되었어요. 완벽주의자들이 진정한 완벽한 사람이 되기 전에 자신의 특징을 잘 관리를 못한 게 ADHD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게 만드는 게 대운인 것 같고, 저는 10살, 20살, 30살 이렇게 대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30살일 때 20년부터 바뀐 대운으로 인해서 저는 이걸 서서히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은 다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지만 가끔 이렇게 뭐 사주 운이 안 따라줘가지고 제어가 안 될 때는 ADHD 성향이 나올 땐 전 미칩니다. 그래서 그날은 평소에 안 하던 물건을 잃어버리기, 제가 1월 24일 날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컵도 깨뜨리기, 뭐 그릇 깨뜨리기 등등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ADHD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애플의 스티븐 잡스나 에디슨도 ADHD였던 것처럼 자신이 그 성향의 관리만 잘한다면 일 무척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 다시 태어난다 해도 ADHD로 꼭 태어날 거예요. 너무 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제가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ADHD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모든 걸 살펴보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성격이라서고, 원래 태생에 이것저것 모든 거 고루고루 다 집중을 해줘야 하는 기질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장애로 판정을 받게 된 거고, 원래 성격의 한 종류인데 요즘에서 성격의 한 분야로 서서히 인정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살펴야 하는 사업가들이 주로 ADHD인 것 같고, 이걸 모조리 정복을 하면 이제 스티븐 잡스처럼 성공하게 되는 거고, 조금 어설프게 정복하면 조금만 성공하게 되는 거고, 아예 집중력을 자초조에서 못 쓰면 사회에서 좀 도태되고 좀 그런 극과 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살펴보는 능력을 키울 때까진 도저히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ADHD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다 잘 키우게 되면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척 힘들지만 이걸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이 굉장히 평화로워졌어요. 일도 더 정확히 잘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의 신뢰도 그 덕에 확실히 얻게 되고,
여태까지는 남편과 가족들에게만 공개해온 모습인데 이제야 공개를 안 해요. 하지만 공개했다고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릴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채널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살짝 말했다시피 저는 일단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한 감각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내 속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도 상상 초월로 많은 데다가 그 데이터들을 내 속에서 이제 새롭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생각도 마구마구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시각으로 어떤 걸 보면은 수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텀블러를 제가 눈으로 봤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먼지가 이렇게 끼어있네. 오늘 뭐 이거 한번 씻어야겠다. 빨대가 어떤 각도로 굽어져 있다. 빨대의 길이는 어느 정도다. 여기는 뚜껑에는 여기 고무 패킹이 있다. 그래서 이거 고무 패킹의 용도는 뚜껑을 잘 안 열리게 하기 위함이고, 뚜껑 위에 막혀있는 거는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고, 또 보온과 보냉을 잘해주기 위한 용도고, 그리고 여기는 이런 손잡이가 달려있고, 이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고, 어떤 힘이 줘야지 빠지는가 이런 것도 막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재질이 어떤 재질이길래 보온과 보냉이 잘 되나, 그리고 용량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와 동시에 주머니에서 누가 방귀 낀 냄새도 감지하게 돼서 그 데이터는 내로 들어오고, 이제 볼펜으로 이런 소리 있잖아, 딱딱딱 소리도 제 귀로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 분석하게 되고, 키보드 소리, 그리고 시계 토침 소리 등등 주변 소리들도 막 내려 들어오면 막 온갖 거를 다 분석을 하게 되고, 이제 옷의 감촉도 촉감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제 피부에 닿는 공기 온도도 감지가 되게 되고, 오늘 만약에 머리를 안 감았다 치면 그 찝찝함도 감지가 돼서 데이터로 들어오게 돼요. 만약에 유분기가 어느 정도의 얇기로 내 두피에 쌓였고, 그래서 내 두피는 지금 숨을 쉬기가 매우 힘들고, 그리고 좀 있으면 며칠 뒤에 간지러워질 건데, 그럼 내가 언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감지하게 되니까 전 모든 걸 완벽하게 챙기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를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 감는 것도 엄청 신경 쓰게 되고, 이도 안 찝찝하게 항상 닦게 되고, 각질도 항상 제거를 잘하게 되고, 각질도 막 있게 되면 진짜 막 찝찝하게 되거든요. 하나를 집중을 도저히 못해요. 그 데이터들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또 새로운 생각들이 또 탄생하게 돼요. 그게 3회 주식 5일 24시간 반복이 되게 돼요. 성적에서도 할 거고, 자면서 입을 감각 같은 거 느낄 거니까요. 그래서 글을 적을 때도 무슨 글을 적든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을 일단 모조리 다 풀어서 적어놓고, 그 뒤에 문단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정리해서 말할 때 이렇게 글을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중간중간 빠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쓴 글을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고, 그럼 제가 또 두 문단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면 자꾸만 글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 대본도 긴 거예요. 그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글 쓰는 걸 싫어합니다. 나중에 수정하기가 몹시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하려면 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몇 번이고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거든요. 시간이 좀 없으면 다음 날이나 그날 저녁에 확인해 보기도 하고, 며칠 뒤에 확인해 보기도 해요. 한 달 뒤에 확인해 볼 때도 있고, 1년 뒤에 다시 읽을 때도 있어요. 꼭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정도로 말할 게 엄청 많고 시간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옷 하나 접수자 같은 것들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저조차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 빠르게 적어 내려가는 터라 오타가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명상 길이가 최소 20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것도 제가 영상 반중톤 날려서 편집해서 20분만 되는 영상으로 짧게 나온 거란 거예요. 원래 편집 전에는 본 영상이 1시간 분량이거든요. 무대 모든 영상이 최소 40분에서 50분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이 필수예요. 영상 길이를 줄이려면.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랑 이야기하는 걸 정말 무서워해요. 제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1시간 좋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서 1시간이 뭐야, 두세 시간도 가능하대요. 저희 남편은 시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깊게 받들어가면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오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머리도 많이 써야 해서 저희 남편은 저랑 길게 이야기하는 걸 정말 극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삽을 들고 이야기 주제를 더 깊이 파들어가기 시작하면 남편이 무서워서 말을 돌려버려요. 아, 이거 맛있다 라거나, 아, 저기 저 사람 뭐야, 저게 뭐야 라거나, 아, 바깥에 이제 많이 푸르러졌네 그러면. 그래서 제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준다고 그날 영상에 고민으로 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채널은 그냥 제 한풀이 채널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봐주실 분들만 봐주셔라. 아무도 안 봐주셔도 난 영상을 올리는 것만 행복하다가 됐고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올리고 나면 제 속이 다 풀립니다. 말로 이제 풀어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곧 다시 답답해지지만 그럼 전 또 영상을 올리러 와요. 그거 같아요. 대나무 숲에 그냥 막 소리 지르는 느낌? 글로 적어서도 제 생각들을 버려봤는데 영상 안 올린 한 2개월 동안 글로만 해보니까 도저히 입으로 안 꺼내니까 제 답답함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대나무 숲을 만들기 위해 비공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실을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홍보해주고 계시면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를 하신다고 해도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홍보를 하실 거라면 정말 기쁜 지식들까지도 이해를 충분히 하셨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만 홍보를 부탁드려요. 구독자가 3,000분 넘어가면 이 채널 운영을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원래는 2,000분 넘어가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초반에 넘어가 버려서 3,000분으로 제가 맥시멈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3,000분이 넘게 되면 이제 다른 대나무 숲을 찾으러 제가 모험을 떠나겠지요. 즉, 두 번째 비공개를 유지하는 이유는 어차피 영상 내용이 매번 너무 길고 제 한풀 채널일 뿐이기에 당연히 천천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유지하는 대나무 숲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비공개 채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또 제 생활에 진짜 보물같이 소중해가지고 그냥 저는 저 혼자 찍을 수도, 그냥 저 혼자 뭐 공중에다 놔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활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음량 걱정 없이 저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채널은 저의 보물섬입니다. 저는 유튜브 키워서 돈 벌고 싶은 생각 1도 없고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저희 남편도 그 재주가 없어요. 예전 영상 보시면 제주도 다녀온 거 브이로그 남편이 만들어 본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왜 안 하는지 알겠다 하실 거예요. 그때 진짜 저희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그 브이로그 진짜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제 생활 궁금해하신 것도 들리고 있고
이제 외부에서 촬영 요청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제 스스로 제 하루를 찍는 거 도전 정말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누가 카메라 들고 나면서 절 다 찍어주시지 않는 이상 제가 자꾸 카메라를 이탈해버려가지고 혼내만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찍어봤더니 하루 종일 카메라를 켜고 있어도 제 모습이 담긴 거는 6분 분량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찍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제가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직 집에 가구를 많이 안 샀단 말이에요. 집 사면 거기 어울리는 가구들을 쫙 살 예정이라서 아직 가구들을 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버려도 아깝지 않은 새 것들을 발견하면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가구가 많으면 이사 갈 때도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에게 딱 맞는 집 구조가 어떤 것일지 궁금해서 뭐한 다른 구조의 집들로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참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게 저희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여태 한 5번은 이사 다녔어요. 이제 마지막 2번의 이사만 남은 상태고요. 25년에 집을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풀옵션 집으로 이사 가서 거기에 가구들을 주로 쓰고 놔둘 데 없는 물건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전시해 놓는데 그래서 집안을 수시로 채워주지 않으면 세상 집이 더러워져서 쓰고 난 즉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지 않으면 10분 만에 집이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지런해져야 돼서 늘 바빠요. 또 영상 안 올린 2개월 동안 제 안에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공개 이력서에 진짜 자소서를 엄청 길게 적어왔어요. 근데 그 내용 또 2주일에 한 번마다 완전 다르게 바뀌었어요. 영상을 안 올렸다 보니까 거기에다 제 생각들을 보려 왔었거든요. 여태 바꾸는 이력서만 그래서 20번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매번 전부 다 이력서 칸이 모자라서 못 적어요. 저는 매번 그렇게 이력서의 내용을 바꿔맞춰서 쓴 이유를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진짜 취업을 하고 싶다기보다 그 많은 내용들을 그냥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소서 칸에 쓰고 공개를 해놓은 거더라고요. 물론 취업도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렇게 막 간절하지는 않다 뿐이지 급하지는 않다 뿐이지 진짜 진심으로 제 자소서를 읽어주시든 읽고 에이 이 사람 뭐야 하시든 상관이 없고 저는 그냥 털어놓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전 사람들 마음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런 피드백이 들어와요. 이모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하는 생각도 다 수시로 전해주고요. 많은 회사들이 제 이력서도 열람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피드백들 중에 진짜 같이 일하고 싶은데 치킬 포지션이 없다는 피드백이 제일 지배적이었었고 또라이는 뭐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네? 라는 피드백도 있었고 정말 이렇게 까다로워서 우리 회사는 싫다고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피드백도 있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도 정말 많았고 그냥 점점점점점점 하시던가 진짜로 다양한 표현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절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오빠가 있어서 이제라도 제 많은 생각들을 사회에 알리고만 싶고 전 제가 또라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걸 너무 알리고 싶어서 나를 위한 제품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저를 위한 제품도 찾아봤었는데 매번 찾지를 못해서 그걸 알릴 효과적인 곳이 공개 이력서였고 곳곳에 올린 공개 이력서 내용을 20번도 더 넘게 바꾸면서 여러가지 제 생각들을 밝혀왔고 제 자소서를 많은 회사들이 열람해 주셨어서 이제야 제 한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년 동안 모든 걸 다 풀어온 것 같아서 딱히 일하고 싶다거나 일 좀 시켜주세요 같은 요구는 전혀 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이 들어오면 일하고 아니면 집에서 바쁘게 성장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또 저만 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걸 알아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의 결과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빨리 1월 말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취업하기를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만 말해왔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안 가지셔도 된다고 알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력서 내용이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제 대나무 숲은 공개 이력서에서 여기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때 영상 안 올린 2개월 동안 오빠가 아무 일도 제 말 끝까지 안 들어줘서 전 늘 혼자 글을 써왔었거든요. 초반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풀었었는데 이것도 계속 하니까 답답해요. 입 밖으로 제 생각을 안 드러내면 도저히 답답함이 해소가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면서 얻게 된 생각들을 정리할 겸해서 버릴 겸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기 아까운 생각들이라 자동 저장되는 쓰레기통 개념? 그냥 제 입으로 제 생각을 아무런 주제에 제약 없이 마음껏 떠들고 싶어서 이제껏 운영해왔던 채널이고, 그래서 영상 개수가 80개 가까이 될 때까지 올려왔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는 채널에 브이로그 안 올리는 대신 카카오톡 프로필로 추억이 될 만한 사진들을 9장에서 10장 정도 콜라주로 만들어서 프사를 하고 있고, 콜라주는 그 여러 장의 사진들을 한 장의 사진에 모두 넣는, 일자처럼 넣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시로 오빠랑 제 프사를 넘겨보면서 그때 이랬었지. 아, 그때 그거 했었던 건 이때쯤이네. 다행히 프사 올려놨었네 하면서 추억을 되살린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수시로 저희가 과거에 뭘 썼는지 추억을 더듬어 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이 채널 규적으로 들어오셔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그 소수지만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중 한 분이 찐이야라는 분이시고, 그분들은 저같이 깊숙한 이야기들을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제 생각을 들으러 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이 깊숙한 자기 이야기들을 풀어서 해주신 채널을 찾아내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더 재밌답니다. 저도. 그런 채널은 항상 구독자 수가 적더라고요. 저같이 이쁜 생각들을 담아놓는 보물통으로 쓰고 계셔서 그러신 거겠죠. 간혹 그런 채널을 발견할 때마다 돈집 만났다고 매우 기뻐합니다. 구독도 해오고 있고요. 근데요, 그런 채널들은 영상이 잘 안 올라와요. 그리고 전 태어나자마자 친모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았었던 사람이에요. 생후 6개월 때 라이터불로 생사를 태우는 고문을 밥을 잘 못 난 이유로 받았었고, 그래서 발등에 저 아직까지 화상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그 불로 치짐을 당한다는 시기에 제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왔었는지 그 모습을 천장에다 내렸다 본 모습을 아직까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계속 말을 더듬네요. 어렸을 때 기억은 다 삭제가 된다던데 너무 끔찍한 기억이라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나 봅니다. 아빠한테 물어보니 실제 있었던 일이 맞았었고, 이제 생후 6개월이라는 시기는 그때 입고 있던 사람들, 제가 천장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입고 있던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뭐 창밖의 풍경, 그리고 제 몸의 덩치, 그러니까 아빠 말까지 듣고 종합적으로 추측해본 시기고, 그때 밥을 하도 안 먹었어서 친모가 벌었던 일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모의 표정은 진짜 완전 사악하게 웃고 있었어. 이제야 밥을 제대로 먹겠네 하는 표정으로 완전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소름 끼치고 웃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 물 데우기 귀찮다고 뭐 혼자 갔던 물에 감내기 때 목욕을 해본 적도 있었고, 뭐 친모가 화나면 방충망 열고 4층에서 절 창밖으로 밀려고도 했었고, 그래도 그 당시에 누가 떨어지려는 절 보고 제가 그때 막 소리 질렀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서 300m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말려주셔가지고 교교산 적도 있어요. 그 당시는 고등학생 때였고요. 그리고 뭐 칼 들고 와서 저 찔러 죽이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절 괴롭히던 이유들은 제가 자기가 해준 밥을 잘 안 먹었거나 그냥 친모가 귀찮아서 근데 절 괴롭혔거나 저는 진짜 맞아가지고 온몸 피멍이 그득했었거든요. 그리고 교복을 제대로 제가 잘 안 다려놔서 그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제 비행비 게임하고 싶을 때 바로 게임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거나 그런 사소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다치면서 떨어져 죽을 뻔했었던 거고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진짜 신체적 학대를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주변 어른들이 저를 되게 안쓰러워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모가 집을 나가라고 해서 한겨울에 맨발로 내부 차량으로 눈이 쌓인 날 쫓겨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놀이터에까지 걸어가서 잠들었다가 정신이 잃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다행히 저를 발견해 주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저 보살펴 주신 적도 있고 그 주변들이 저를 되게 안쓰러워했었어요. 구해주고 싶지만 당시 법들을 다 알아보니 합법적으로 저를 구출해줄 방법이 없어서 저는 수시로 집을 나오면서 한겨울에서 놀이터에서 그것만 입고 친구들한테 침낭을 빌려서 놀이터 미끄럼틀 안에서 자고 놀이터 화장실에 세수한 다음에 친구들 돈 빌려서 학교 매점에서 아침을 때우고 뭐 그런 노숙자 생활을 슬쩍 해왔습니다. 그랬던 친모는 지금 자살해서 이 세상에 없고요. 다행히 아빠는 여전히 아직도 저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빠를 뭐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친모가 아빠도 무지하게 괴롭혔었고 절 괴롭힌 이유도 제가 아빠랑 진짜 똑같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닮았다는 이유로 그냥 괴롭혔었어요. 그래서 아빠도 그냥 집으로 들어오기 싫었던 사람이고 친모랑 싸우다가 아빠가 방문도 발로 뚫어서 구멍이 난 적이 있을 정도로 친모가 악독했습니다. 근데 전 그 와중에도 방문이 발로 차서 구멍이 날 수가 있구나 하고 신기했었습니다. 방문에 상문을 보게 된 게 신기했었는데 당시 저희 아빠는 발이 크게 찢어져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바로 119 실려갔었고요. 그 뒤는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뭐 아빠가 자신의 친누나인 고모랑 고모부에게 잘 맡겼고 그래서 그 덕에 전 두 사람 밑에서 엄청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빠랑도 사이가 좋고요 지금. 지금 제가 울산에서 살고 있는 것도 고모가 살고 있어서 남편이 제안한 거예요. 저한테 친엄마랑 다름없는 게 고모예요. 고모보다 저한테 무척 잘해주시고요. 제가 사고 나고 혼수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재활할 때 돈을 전적으로 혼자 벌어서 저한테 다 투자해 주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오빠랑 고모부랑 둘이서 짜고 저를 엄청 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엄청. 그리고 전 사람들의 이제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니모분들 영상 보시고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는 안 느낄 수 있고 저를 응원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응원하셨는지도 가끔이지만 전달을 받고 길 갔다가 아무도 없는 강가에서 그냥 여기 뛰어내릴까 어떤 남자의 쓸쓸한 속마음도 느낀 적 있고 유튜브에서 제 영상 보시고 다 주신 사람들 댓글 읽으면서도 그분들이 어떤 무의식 속에 맺힘을 가지고 하셨는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저래가지고 어째 사냐라고 비난 섞인 댓글을 다 주셨다 해도 무의식은 정말 저를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분도 계셨고요. 겉으로는 댓글로는 정말 안타깝다 차후에 꼭 치유됐으면 좋겠다고 해주신 분도
무의식은 그냥 대충대충 착한 사람이자 하시면서 짧게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만 남깁니다. 진짜 처음에 차셔가지고 자기 경험을 길게 풀어주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그런 분들은 무의식 속에서 정말 엉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 같은 곳 가서 데이트할 때는 사람들 속마음 듣기 놀이를 자주 합니다. 저희 오빠는 사람들 의식을 읽기를 잘하고요. 저는 무의식 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맞춰보면서 아,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군. 저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군. 이러면서 놉니다. 또 어떤 분은 사주에 임수란 글자 가지고 계셔서 이러면 제가 마음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임수는 사주에서 심해를 땄거든요. 깊은 바다죠.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 바다를 느낄 수가 없나 봐요. 간혹 오빠랑 데이트하면서 서로 막 일타단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데도 누군가 에휴 하시는 큰 한숨 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면 오빠 잠깐만 하고 전 주위를 둘러봐요. 그런데 방금 누가 크게 한숨 쉬었다라고 말하면 오빠는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누군가의 무의식을 또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위 둘러보다 보면은 알콩달콩하면서 마주보고 웃고 있는 커플이 한 테이블에 앉아있어요. 주위에 손님이라고는 그 테이블 뿐이고요. 주인장도 어디 가셨는지 안 계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용히 하고 그분은 테이블에 대화를 엿들어 봅니다. 그러면 그건 몇 분 내로 한숨을 왜 쉬었는지가 나와요. 남자분이 돈이 없대요. 요즘 곧 월세가 나가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온 호텔 예약하는데 돈을 못 보탤 거라고 말하는 게 나오면은 오빠가 저한테 오 이번엔 또 맞췄어 하는 이런 눈빛을 보냅니다. 대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전 길 찾느라 집중해야 돼서 말음의 소리가 들려도 못 듣는 척해요. 저는 진짜 수도 없이 마음 소리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거의 90%는 그냥 안 들리는 척 무시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길을 애써서 안 찾아도 되면 둘이 말없이 걸으면서 제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나오면 오빠 저기 저 사람들 보이지? 저러고 있는 거 이 이유 때문이야 이러면서 얘기해주면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무의식을 듣고 심리 공부를 하면 진짜 이해가 팍팍 돼요. 아,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아, 이게 그때 그분이 화가 너무 쌓이셔서 그랬었던 거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구나. 그럼 여태 내가 이랬었던 것도 이것 때문인가? 하고 저도 제 무의식을 깊게 명상하면서 파고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저처럼 자존감 높이는 거 연습하고 공부하는 거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빠 친여동생 같은 경우는 책까지 사가지고 메모해가면서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뿌듯해요. 그리고 전 26년부터 진짜 큰 사업을 시작해볼 커다란 꿈을 가지고 그걸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 100%, 모든 사람들이 즉 오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산모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들까지 제 사업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공기 같은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난 영향력이 들기 싫은데 그래도 이게 나이도 태어나자마자 공기에 노출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딱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공기 같은 사업을 할 거고요. 강제로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그래서 곧 터질 25년 백두산 폭발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많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저희 남편이 오빠도 같이 사업을 할 거고 제 이야기를 모두 길게 듣고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길게 듣는 거 싫어한더라 조금씩 몇 년 동안 말해온 결과입니다. 그때까지 서로 성장하자. 오빠는 수직으로 성장하는 걸 맡아라. 난 수평과 대각선으로 성장하는 걸 맡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사주를 공부해보니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해왔었는지 알겠더라고. 또 고 이건희 회장님과 똑같은 사업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힘을 가졌던 것도 그 사주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그로 인해 가난했기 때부터 사업 구상을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여튼 전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각화도 자연히 커다란 사업을 꿈꾸게 된 것 같고, 시각화는 상상한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시각화, 뭐 끌어당기는 법칙, 모임, 시크릿 등등 많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사업할 동료들도 저까지 총 4명을 구한 상황이고 마지막 5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썼던 거고, 일단 시각화로 여태 제가 초등학교 때 상상했던 것도 최근에 다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 신기했었고, 얼마 전에 이 채널에 영상으로도 올린 적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미경 있는 영상이거든요. 지금까지 신중히 구한 같이 사업할 동료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성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고, 제가 여태 보니까 사업할 만한 동료가 눈에 띄면 제가 강렬하게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겪어보는데 사업할 동료가 되면은 진짜 강렬히 끌리게 돼요. 그래서 그 초반부터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래도 이제 나랑 같이 사업하자 하고 그 후에 더 깊게 알고 보면 내가 왜 끌렸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각자들이 알아서 성장을 해서 백전선 터지고도 각자 동생을 잘하자 한 상황이고 마지막 통념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각자들의 경험으로 26년에 모두의 다양한 장점들을 합친 사업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이제 영상 통화로 그 줌으로 만난 다음에 온라인에서 얼굴 보고 회의에서 같이 정할 거고, 그리고 28년까지 2년 정도 준비 기간을 마친 후에 사업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화폐 단위도 저희가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의 하단들이 지금 몇 개 이미 터졌거나 터질 준비를 하고 있고 무소진단도 터질 거 알고 계시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북한도 지금 난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 격반이 이미 지나간 시기이기도 하고 중국이 또 새로운 생화학 무기도 만들어서 이걸로 또 난리가 났고 현재는 태양이 또 과도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전파장애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전문가들이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미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시각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저도 실제로 이루어질 거란 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쯤 일어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고
경상도도 공부해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르네상스 시대랑 같은 시기가 같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져도 저는 놀랍지가 않아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건들 터지네 하면서 웃으면서 팝콘 먹으면서 사건을 감망하는 중입니다. 제 상상의 힘으로 다 막을 거예요. 상상의 힘도 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누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상상을 잘했냐에 따라서 누구의 상상이 이루어질지 정해지는 거라서 저 겁나 세부적으로 긍정적이게 상상을 잘해서 꼭 이길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안 일어나게 막아야지 제가 미래에 무사히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 순간 또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지금과 본 적이 없는 더 혼란기가 찾아올 거예요. 세상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화폐는 가치를 점점 잃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 현금을 주고받기도 힘들어질 거고 이제 전적으로 온라인으로만 결제를 하는 방안을 전 만들어낼 거예요. 온라인도 이제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전파가 없어도 서로 간에 통신이 잘 되는 새로운 수단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부자였던 분들도 그대로 재산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공평하겠죠? 돈이 없으셨던 분들은 똑같이 없으셔야 하고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데 화폐 단위도 기존과 방식 같아야 혼돈이 있더라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다고 믿기에 새로운 시대에도 똑같이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그 대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화폐 단위부터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화폐를 터득하는 방안도 새롭게 사람들로 인해서 고안이 되게 됐겠죠? 그 화폐를 벌기 위해선 새로운 일자리도 창조가 되게 될 거고 이 화폐 이야기는 기존 임원분들에도 푼 적이 없던 새로운 이야기예요. 오빠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같이 사업할 동료들한테도 26년을 말할 계획이고 하여튼 이만큼 꿈이 아주 크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어때까지 이미 성공해온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저것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생각했던 것도 이미 대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시각화로 이제 그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하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하문도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이 세상에 나온 시기도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시기가 딱 맞는 거 보면은 제가 만드는 지식이 맞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놀랐었어요. 이런 게 시각화의 힘입니다. 이제 대충 여태 영상 80여 개를 합친 간단한 제조견이 끝난 것 같고 간단하지만 긴 소래기의 여론이 끝났고